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이고 해군 제독 출신인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가 연일 한국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소리만 쏟아내고 있어요. 지난 28일 오후에 방송된 JTBC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가 9월 말 자신의 대사 관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9명을 만나선 한다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미 제국령 식민지 한국에 부임한 총독이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사라는 건 그냥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서로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잊고서 방위비를 50억 달러나 올려달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붙잡고 수십 번이나 강요를 하질 않나. 더구나 민감한 문제인 지소미아 문제에도 껴들어 입방아를 떨질 않나. 이제는 또 파견 나온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외교관의 본분을 잊고서 분수에 넘는 짓을 하도 많이 해대니 국회 외통위에서도 해리스 대사의 언행이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도 이때까지 여러 대사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비판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문제에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지경에 왔으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종북 좌파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물론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이게 어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가요?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불러대는진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9명이나 불러 앉혀놓고서 그 나라 대통령이 종북 좌파 아니냐며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게 지난 9월이라고 하니까 대체 그 자리에 누가 있었길래 여태까지 이 얘기를 쉬쉬했는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중당 김종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교사절을 가리키는데, 파견국인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하고요. 하지만 보통은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벌인 파견국의 외교관에게 취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민중당 김종은 의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외교부가 정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원할 것 같아요. 아니, 하는 짓이 정말 너무너무 얄미우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는 사광 외교, 특히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에 머물러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찍소리도 못했죠. 더구나 미국의 입에서 불편한 얘기는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미리미리 눈치를 살펴서 미국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서 다 맞춰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은 박근혜가 졸속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문제를 한미일 간의 핵심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그걸 또 이용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공공연하게 말해온 아베를 거의 머리채를 끌어잡다시피 끌어앉힌 거잖아.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과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이 일본 사정에 밝은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지소미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움직인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사에 없었던 쾌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이랑 일본이 얼렁뚱땅 체결하게 만들어 지들 쪽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짱박아 놨던 이 지소미아 카드를 이제 우리 정부가 손에 콱 틀어쥐고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교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외교적 굴욕이니 뭐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요, 독도 관련된 기사들이 간혹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랑 일본이 잘 지내야 하니까 한국 니네가 그냥 독도 문제에 좀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눈치만 보던 정권에서는 독도 문제를 되도록 쉬쉬했던 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아니, 지난 2006년에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까 좀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해양 탐사선을 보낸다고 했었죠. 독도 주변을 측량하겠다면서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셔도 일본이 말을 듣지 않고서 독도로 해양 탐사선을 보내니까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2,000톤급 이상의 해경선을 동해에 집결시키고 일본은 대형 순시선을 앞세우고 뒤에는 해상 자위대를 배치해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나온 건 니네가 뭐 어쩔 건데 하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열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제1함대랑 전투기들을 출동을 시켜서 일본 측에서는 일단 독도 근처엔 더 이상 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고요. 미국 측에서도 깜짝 놀라서 그만하라며 경고를 했었다고 하잖아.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게 된다면 독도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미국에 들으라는 듯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일본이 한국 영해를 침범하면 국제법으로도 발포가 가능하다라면서 일본 순시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해양 탐사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로 일본 측에서는 독도 좀 측량하자고 까불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그만큼 독도가 어떤 경제적 이권을 갖느냐 이전에 일본 측에서 봤을 땐 굉장히 다루기 쉬운 먹잇감이라고 판단한 가능성이 큰 게요. 지금 일본에서는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가 원하는 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상 국가가 되려면 교전 지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너무 세니까 전략적으로 택한 게 독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29일에 일본 오사카대 박미영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일본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독도 주변을 73차례나 순찰을 했는데 이 횟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56차례보다도 30.4%나 증가한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백서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기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고 써놨는데 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 거는 2005년도부터였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면서 아베의 우경화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틀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지난 8월에 우리 국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전개하면서 규모를 2배 정도 키웠죠. 그리고 이름도 기존에는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을 해서요. 일본이 독도에 기웃거리는 건 우리 동해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죠.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1 한국 대사를 향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항의를 했다고 하니까 게다가 미 국무부에서도 독도 방어 훈련이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한일 간 최근의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늘어난 규모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을 편들고 나섰죠. 그러니까 미국은 리앙쿠르암이라고 독도를 부르고 있는데 미국도 하는 짓이 정말 짜증이 나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늘 그냥 한국 니네가 그러지 마 라면서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7월 달에 말이죠.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했지만 일본은 아예 손도 못 쓰고 가만히 있었죠. 우리나라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진짜로 경고 사격까지 할 줄 몰랐던 아베는 아차 싶었는지 나중에 러시아를 향해서 항의는 했지만 러시아는 그냥 개무시를 했잖아. 물론 우리나라한테는 나중에 말을 좀 뒤집기는 했지만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엊그제 11월 28일엔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비행 훈련을 벌여서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즉각 출동을 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요. 일본 반공식별 구역만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 전투기들이랑은 별을 마찰이 없으니 우리 구역에 대해선 상당히 의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공군간 한 라인 설치 등을 논의한 지난달 합동군사위원회 이후에 러시아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한 군사 행동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진행시킨 게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무리 전투기를 날려도 일본에서는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해서 쫓아보냈다는 내용은 보이질 않으니 아베는 또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방이라는 미국은 독도 주변에서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데 러시아랑 중국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몸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는 말로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이 독도 주변을 맴돌아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러시아 비행기가 일본 해상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해도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군사적, 외교적 대응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러시아랑 중국 전투기들이 일본 영토에서 굉장히 가깝게 비행을 하고 있어도요, 입으로만 싸우대는 아베 꼴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런 때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물론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긴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